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동원 국내임 대변인, 박창환 장안내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려했던 추나대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대전이 결국에는 현실화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에서 간사로 임명된 나경원 의원이 결국에는 법사위에서 계속 충돌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요란한 신고 시기를 할까요? 나경원 의원 특유의 오선 의원이 상임위에 간사로 온다는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고요. 네. 아마 참모총장이 연대장급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온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선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 하는 거는 법사위원장은 또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물론 스스로 또 낮췄다 할 수도 있지만 예. 간사 초선 내지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 자리까지 네. 오선 의원이 오셨는데 예. 그 오셔서 이제 간사 선임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초선에 대한 어떤 폄하 반응,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뭘 안다고 이런 말까지 이제 하시는데 좀 의도적이라 보고요.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강등을 자체해서 온 이유가 뭔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육선의 추미애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지, 네. 또 존재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다, 그렇게 봐집니다만 이 중진 의원들끼리 법사위가 아무리 대척점이 좀 강한 상임위를 하더라도 좀 다선 의원들이 초재선이 여러 가지 다툴 때 중재도 하고 또 타협도 유도하면서 뭔가 자꾸 정권 초반에 어떤 개혁의 성과를 낳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요란하고 대립각만 세우는 그런 신고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화려한 신고식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기선제압인가요? 신경전인가요? 왜 이런 격한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게 잘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무슨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어떤 하도 잘 모르는 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그래도 이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끊고 나오니까 아마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허리 아픈 분들 추나요법은 들어봤어도 추나대전이라는 게 국회에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선이 격을 스스로 낮춰서 간사를 한 거에 대해서 안건까지 상정을 안 한다. 글쎄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아마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라고까지 생각을 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오선이 간사한 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마찬가지죠. 추나 대전의 그 추는 또 어떻습니까? 육선의 법사위원장을 스스로 격을 낮춰서 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따진다면은 묻은 뭐가 나무란다는 얘기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전이죠. 이순석 위원장도 하나 있었으니까요. 예. 당 대표까지 된 마당에 나도 이제 국회의장 마지막 고지인 국회의장을 향해서 법사위원장에서 뭔가 민주당에 공헌을 해야 된다,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이것만 지금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씁쓸하고요. 예.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칼자루 쥔 분들이 하나씩 문제를 푸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이 여야 할 때 그 여자가 줄여자입니다. 줄여자. 예, 칼자루 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향적인 그 마인드가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고 했던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배경이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 임명을 해주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걸 무서워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건가요? 저는 뭐 양쪽이 이미 작심하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초선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나경원이와 그러면은 우리는 막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개혁 입법 완수로 정했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법 독주 저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예. 최전선인 법사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장면으로 싸우느냐 뭐 그것만 남았었는데 네. 저는 나경원 의원도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숫자로 밀려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굳이 법사위에 간사로까지 올 때는 어차피 숫자로 밀리니까 어떤 그 여론전, 그래서 내가 국민에게 인지도도 있고 또 법사위에서 뭔가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여론의 어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또 지지층들에게는 입법 독주 저지를 위한 결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트러블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작심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나경원 의원 재판이 1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6년 동안 끌어온 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재판 결과가 15일 날 나오거든요. 예. 이해 충돌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 현직 판사인데 예, 예. 이것도 이해 구형입니다. 충돌이다. 예. 이런 명분을 들어서서 이거 법사위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간사까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어차피 싸울 거 예. 명분이 필요한 거고 한쪽은 어차피 통과될 거 결기를 보여주는 것.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충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충돌이,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어제 또 있었던 법사위에서 또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검찰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신세계,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빙자한 수사와 재판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이건 예,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무슨 도망와요?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무슨 말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의원님 사과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오셨는데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에서는 사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게 또 간사 임명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거센 말들이 오갔습니다. 일단은 그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간사로 임명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감추고 이제 와서 저런 것들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25일 날이죠.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작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논쟁적인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법은 법대로 퇴장 뭐 스스로 지금 기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식의 정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5선이지만 10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전략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래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국회의 관행과 역사는 뭡니까? 결국은 합의와 협의인데 지금 추미애 육선 위원장은 지금 국회법 기본 정신을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노이즈 마케팅, 집권 여당의 오만 불통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오선이 간사로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할 수밖에 없냐. 헝그리 정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육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사고 유발을 누가 했냐. 미필적 고의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겁니다.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편파 독단적인 회의를 운영을 강행하고 이런 것은 국회법 50조, 49조, 국회법 60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편을 들으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초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을 좀 봐라 하는 공부 좀 더 해라 하는 그런 논쟁적인 단어지 초선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그냥 있어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집권 여당의 오만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들어주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사실은 추나대전, 투냐대전 하면서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나 의원이 받는 정치적인 타격도 또 윤리 회복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뭐 일정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또 2차 추나대전이 있는 날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기억할 때는 추나대전은 이제 뭐 좀 부차화되고 과연 그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여야 간의 공방이 주고받는지 특히 여당이 수사권 보안 문제라든지 또 중대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되느냐 또는 행안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기관으로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문제들 또 검찰의 기득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사법 질서 또 안에서의 견제 이런 것을 다 이룰 것인가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예. 이런 청문회가 되어야 되는데 남는 것은 검찰 개혁은 전혀 없고 자꾸 저런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과한 발언 또 이를 둘러싼 공방 이것만 자꾸 알려지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입법 공청의 원래의 취지는 전혀 이제 뒤로 밀려버리는 그럼으로써 여권의 개혁 아젠다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실되는 그 네. 주요한 모멘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여당에 많습니다. 특히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는 상당히 좀 깝깝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이 오선 간사가 과연 탄생할지 말지 물론 이 부분도 국회의 관리를 깨는 나경원 의원의 또 의도적인 도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여당으로서 불편한 신경은 있겠지만 그러나 또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검찰 개혁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를 또 성사시켜야 된다. 예. 또 국민적인 공감 속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그 염두에 두면서 여당다운 또 정치력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 야당에서도 추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또 제소를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맞불을 놨거든요. 네.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그 그림은 우리가 못 보는 건가요? 앞으로도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 나올 때마다 계속 번번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죠. 예. 탈출구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법사위의 인력 그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과반에 이르는 9명을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 이른바 법사위는 국회 내 국회 그리고 상원국회라는 그 별칭까지 올라옵니다. 모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의 민주당 과반, 이것은 아무리 뭐 간사를, 오선 간사를 우리가 내세우든 이 추미애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거론이 되든 간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도리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무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당분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추나 대전의 모습을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추미애 의원을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네. 두 분을 징계위를 통해서 어떤 무슨 상당한 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징계가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간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